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정입니다. 오늘은 쉬운 살롱 커트 10번째 시간에서 이 머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 머리. 사진이 아이유 닮았어요. 네? 아이유. 가져오신 사진이 아이유 닮았는데, 이제 좀 저희가 이제 보게 되면 이 스타일 같은 경우는 우리 레이어드 보통 이 사이드 부분이 이렇게 뾰족한 거 보이시나요, 이거? 혹시? 지금 이 부분. 네. 이 부분에 뾰족한 부분이 지금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하고 뒷부분 좀 처리하는 것들, 앞으로는 좀 기술적인 것들, 좀 잘못 자르고 있는 것들이 좀 선생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해보는데 굉장히 심플한 커트예요. 기존에 했던 것들과 조금 비슷한데 오늘은 이게 블록 커트 아니고 그냥 세로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스퀘어. 오늘 이렇게 투 블록으로 나눠서 밑에 부분 스퀘어 라인, 그 다음에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 스퀘어인데 밑에 걸 조금 더 짧게 하고 위에 부분은 한 5cm 정도 길게 해서 이제 쉐입을 밸런스 있게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한번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봤던 거 보시게 되면 앞쪽 이쪽 라인 여기가 이렇게 뾰루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을 이렇게 약간만 U자로 주면 그 느낌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뭐 일자로 자르게 되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앞쪽가 이렇게 A라인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완만하게 U자로 자르게 되면 조금 더 좀 튀어나와요. 이렇게 앞쪽이 A라인 튀어나왔다고 했죠. 네, 이제 그 부분 참조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가면 갈수록 다양한 테크닉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자, 가위로 해서 슬라이드 커트로 해서 한 방에 갈 거예요. 블럭으로 해서 한 방에 가위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자를 거예요. 자, 어떻게 자르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자, 펜을 잡고 자, 그대로 해서 가위가 안쪽으로 사선으로 들어가서 자, 그대로 손가락 이동하면서 자르는 거예요. 자, 슬라이드 커트로 해서 베이스 라인을 좀 자르고 있어요. 자, 그대로 해서 자, 슬라이드 커트로 해서 자, 패널을 이동하면서 자르게 되면 자동으로 U자가 나옵니다. 자, 자동으로 보시게 되면 벌써 질감과 커팅 라인을 동시에 구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딱딱하게 느끼고 하고 싶으면은 여기에서 뒷패널을 포인트 커트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네, 기장이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옆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가서 자, 그대로 사선으로 해서 맞춰줄게요. 자, 자를 때는 각도 한 15도 정도 각도로 그대로 들고 가위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잘라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쪽 안쪽에 A라인 이렇게 약간 머리가 길게 이렇게 A라인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고 싶으면은 조금 더 완만하게 호리존탈에 가깝게 자르시고, 조금 더 A라인 조금 더 완만하게 자르고 싶으시면 약간 U자 라인에 맞춰서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설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되고, 그러면 벌써 베이스 라인이 끝났어요. 자, 되게 빠르죠? 자, 이렇게 자르게 되면 베이스 라인이 보통 한 1분 정도면 베이스 라인이 다 완성을 시킬 수 있고, 고개 조금만 숙여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고개 항상 숙인 상태에서 밑에 부분 튀어나오거든요. 항상 원랭스 체크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그 부분만 한 번씩 보고, 자, D패널 포인트 커트 80도에 가깝게 잘라주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쉬운 살롱 커트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텍스처의 느낌을 잘 맞춰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에서 자, 그래서 이제 베이스 라인 커트가 마무리가 됐어요. 아까 베이스 라인 잘랐잖아요. 이제 앞에 한번 이렇게 해서 볼게요. 자,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A 라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V자 형태로 이렇게 앞에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뾰족했잖아요. 이게 뾰족한 게 좀 싫으면은 아까 그쪽 부분을 조금 더 U 라인으로, 뒤쪽 부분을 U 라인으로 자르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짧아져. 이런 식으로 좀 더 짧아집니다. 그래서 그거 고려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손님한테 기장 체크 받을 때 항상 이 부분을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 사이드 부분을 보여주지 말고 이 뒷부분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최종적인 뒤쪽의 기장이거든요. 그리고 옆에는 왜 안 보여주냐면 이건 어차피 층을 레벨이면 자동으로 기장이 옆에가 짧아져요. 그러니까 항상 손님한테 기장 체크 받을 때는 여기 부분을 뒤로 제끼고 옆으로 제끼고 뒷부분 뒤에 있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해서 아, 기장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안 그러고 여기 기장을 체크하잖아요. 그래갖고 괜찮다고 하면 층을 내버리면 여기가 이만큼 짧아져요. 최소한 4, 5cm 정도 짧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조심하시고, 이 형태 앞에 이렇게 지금 V자 형태는 조금 더 짧게 하려면 조금 더 U자로 뒤를 자르고,
좀 더 길게 하려면 호리존탈에 가깝게, 일자에 가깝게 자르시면 여기가 굉장히 많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 아까 사진 보여줬잖아요. 이제 그 부분 좀 고려해서 하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제 자르고 층 같은 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백 부분 자를 건데, 백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5에서 7cm 정도 한꺼번에 잡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아까처럼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스퀘어로 잘라요. 이렇게 베이스라인 기장 지키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스퀘어를 잘라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위에 부분을 좀 길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약간 더 좀 짧은 형태의 스퀘어 라인으로 이렇게 자를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디패럴러 포인트 커트로 해서 모양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서 자르자. 자, 이렇게 자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가끔씩 선생님들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가장 좀 안타까운데 커트를 하게 되면 항상 밑에를 먼저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자르고 밑에를 여기를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들어서 이렇게 자르시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라운드 레이어로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겨나냐면요, 이 밑에가 그라데이션의 층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커트를 하고 나면 여기 무게선이 위쪽에 존재하거든요. 이 위쪽에 존재해요. 그래서 밑에 부분이 꽁다리가 뽕 빠져요. 그럼 결국 끝하고 났을 때 여기 끝에 부분이 너무 밸런스가 가볍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최소한의 스퀘어 라인으로 자르셔야 돼요. 커트 라인을 형성할 때는. 이제 그 기준이 뭐냐면 숄더 레인스예요. 어깨 기장. 어깨 기장이 닿기 전에 기장이 최종적인 기장이게 되면 이 밑에까지 그라데이션이나 뭐 스퀘어나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자르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어깨 기장 지금 닿잖아요. 이 기장은 어깨 기장을 넘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 기장 넘었을 때는 이 목 돌릴 부분, 여기 부분, 지금 이 부분에 층을 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론적으로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 이렇게 치고 밑에서 이렇게 치고 또 다시 스퀘어로 다시 치고 이런 형식으로 잘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라운드 레이어, 쉽게 결국 얘기하면 두상의 형상의 자체 라운드 레이어 형상으로 자르시면 안 돼요. 결국 꽁다리 밑에가 빠져나 한 2, 3cm가 얇게 빠져요. 왜? 무게선이 위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에 닿는 기장 길이를 넘어서게 되면 꼭 우리가 스퀘어 라인, 마지막에 최소한의 스퀘어 라인을 잘라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밑에를 얇게 빼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스퀘어 라인이 아니고 그때는 아웃레이어, 우리 허쉬컷 자르듯이 이렇게 아웃레이어 형상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조금 더 아웃레이어 느낌을 살짝 한번 잘라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자르게 되면 실질적으로 훨씬 더 가벼운 엔드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자, 이렇게. 근데 증가되는 층이기 때문에 머리 형태 자체가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커트에서 커트를 잘 자른다 못 자른다의 기준은 머리를 잘랐을 때 밸런스가 얼마나 좋냐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블런트 커트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쉐입 자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밸런스나 이런 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블런트 커트를 많이 자르잖아요. 텍스처 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디자인 밸런스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밑에를 인으로 친다든지 이러시면 안 돼요. 최소한의 스퀘어 라인을 자르셔야 돼요. 그 기준이 어깨 기장을 넘어섰을 때는 스퀘어 라인이고, 그보다 조금 더 가볍게 치고지어 할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웃레이어 형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위에가 살짝 더 짧고 밑에가 조금 더 길어지게끔 자르게 되면 충분히 하단부 부분이 뾰족뾰족하게 빠집니다. 그래서 꼭 그걸 명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깨 기장보다 좀 짧게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밑에 쪽을 자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층을 내서 자르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깨를 넘는 기장, 여기 기장을 넘게 되면 문제없이 스퀘어 라인이나 아웃레이어를 통해서 층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레이어 커트에서 이 이론을 무시하고 잘라게 되면 커트가 굉장히 밸런스도 안 맞고 뒤쪽 부분에 불필요하게 볼륨도 생기고, 또는 너무 끝에 라인이, 엔드 라인이 너무 얇게 빠져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트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다른 강사하고 틀리게 설명이 많이 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다 다른 강사님들도 선생님들 다 잘 잘라요. 하지만은 이론에 맞춰서 꼭 머리를 잘라야 된다는 걸 가르쳐 드리고, 이런 머리일 때 이렇게 자르고 이런 머리일 때는 약간의 변형을 줘서 이런 방식으로 자른다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커트를 자르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핀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고려를 해서
어깨 기장 하게 되면 이 언더로에서 이런 식으로 층을 내지 않는구나를 암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그 부분 하시면 되고, 그대로 아웃레이어로 그대로 들어갈게요. 지금 이런 커트 같은 경우는 이미 선생님들도 살롱에서 이미 자르는 머리고 어렵지 않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론을 맞춰서 자르지 않게 되면 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자, 각도를 살짝 아웃레이어로 잘랐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살짝 들어서 크로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살짝 들어서 크로스 체크를 해주고, 자, 그대로 마찬가지로 똑같이 갈게요. 자, 들어가서, 자, 언더 베이스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 부분 조금 튀어나왔었잖아요. 아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사이드 부분, 이어 투 이어 부분. 자, 이어 투 이어 부분에서는 뒤쪽으로 고정시켜서 살짝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옆 기장을 좀 살려주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는 항상 아까 살짝 아웃레이어로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수직이 되게끔 블록 커트 형태의 느낌 각도 정도로 잡아주셔서 그 다음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층과 밸런스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자, 층을 낸 부분과 안 낸 부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쪽은 층을 냈고요. 자, 층을 안 냈어요. 자, 층은 어떤가요? 자, 보시게 되면 똑같이 마찬가지 1이 떨어지는데 훨씬 더 가볍죠. 그래서 층을 내지 않는 부분과 낸 부분. 자, 말씀드렸다시피 기장이 어때요? 여기 층 내면 짧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이만큼 짧아졌어요. 이만큼. 네. 똑같은데 짧아졌으니까 이거 고려해서, 그래서 손님들 머리 기장 최종적으로 체크할 때 이 부분 체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 하고 옆에까지 계속 가볼게요. 그리고 자, 마찬가지로, 자, 기존에 잘랐던 거 그대로 다시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까 아웃레이어 잘랐죠? 자, 그래서 아웃레이어 가는데 패널 커팅 라인을 너무 짧게 잡지 말고 여유분으로 한 4, 5cm 정도 잡고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뒷패널 포인트 커트 느낌 한 80도 정도로 해서 밸런스도 좀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에 텍스처도 같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자르고, 섹션은 항상 적게 타지 마시고 많이씩 타셔도 돼요. 8cm씩 타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언더 베이스로 해서, 자, 그대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자, 이어 투 이어에 고정시켜 자른다고 했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아웃레이 형상으로 자르시고, 자,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 합니다. 자, 그대로 들어서, 자, 똑같이 크로스 체크해서 끝에 느낌을, 기장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자르지 말라고 그랬죠? 자, 어떻게 자른다? 자, 느낌만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느낌만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좌우의 밸런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만큼 레이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주는 각도는 90도가 아니고요. 90도보다 살짝 더 높은 한 125도 각도 정도라고 크로스 체크 하실 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밸런스 맞춰서 해주시고, 조금 더 레이어를 뚜껑을 이 겉에 층이 조금 더 가볍게 해줘야 되겠다 하시면 155도보다 살짝 더 들어서 한 번 더 크로스 체크 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층이 납니다. 조금 더 나요. 밸런스 조금 더 가벼워져요. 그래서 이제 아까 몇 도라고 그러죠? 125도 각도가 아니고 이제 165나 뭐 170도 이제 이 정도 들어서 밸런스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각도가 이제 낮게 되면 여기가 스퀘어 각도에서 약간 아웃레이어이기 때문에 무게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 무게를 빼고 싶으면은 질감처를 굳이 하지 마시고요. 질감처를 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된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자, 위쪽 부분만 살짝 들어서 각도를 올려갖고 180도로 올려서 여기서 한번 조금 더 텍스처 라인을 주면, 텍스처 라인이 기장과 질감을 같이 자르면 됩니다. 자, 기장과 질감을 같이 자르게 되면 자동으로 끝부분이 소프트하게 빠지기 때문에, 네, 뚜껑이 없어져요. 뚜껑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뭐 많은 질감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살짝 질감 처리 그대로 연속해서 갈게요. 질감 처리는 그대로 슬라이드 커트로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컬로 치는 게 있거든요. 이제 끝부분만 가볍게 하시고 싶으시면 패널을 잡아서 우리가 들었던 125도 각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위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C자의 모양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두께 이렇게 들어가서 가위가 사선으로 들어가서, 자, C자의 모양을 그리면서 해주는 거예요. 엔드 쪽에 슬라이싱에 C자의 모양에서 C자 슬라이싱이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엔드 끝부분만은 소프트 해줄 때 사용하는 테크닉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 테크닉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가서 가위가 45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90도로 꺾어줘요. 그 다음에 그대로 들어가서 자 해줍니다. 45도, 90도, C컷. 들어주는 각도는 우리가 125도 각도로 아까 크로스 체크 했잖아요. 그 각도하고 동일하게 해서 끝부분만을 부드러운 소프트함을 주고자 할 때 많이 쓰는 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끝부분만을 들어가서 하고,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으면, 안쪽이 숱이 많지 않으면 굳이 안쪽까지 안 치셔도 되고, 숱이 안쪽이 무거우면 안쪽 부분 3분의 1쪽만 슬라이드 커트를 통해서 같이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C자로 끝부분을 이렇게 치는 거는 모발의 끝부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드라이를 했을 때 좀 더 안으로 쉽게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고려를 해서 하시고, 항상 우리가 잘랐던 각도가 평행이 되도록, 자, 보시게 되면 끝과 잡았던 라인이 평행이 되잖아요. 자, 그 상태에서 들어가고 C자로 들어가고, 자, 이렇게 들어가서 잘라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가위가 보시게 되면 45도, 이게 이제 패널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이렇게 돼서 45도, 그 다음에 90도, 자, 45도, 그 다음에 90도로 꺾어요. 그 다음에 C자 형태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포인트 커트, 블런트 커트 가능한 가위는 이게 디자인드에서 제가 개발한 가위인데, 한쪽이 S자고 한쪽은 C자잖아요. 이런 형태의 가위는 블런트도 되고 슬라이싱도 되고 그다음에 포인트 커트도 되고 질감 처리와 베이스 커트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C자 슬라이싱은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대로 들어가 자르고, 무거운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들어가서 항상 롱리에서 얘기했죠. 뿌리 부분만 자르시면 된다고. 자, 뿌리 부분만 잘라주시면 돼요. 자, 뿌리 부분만 잘라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은 너무 많이 자르지 마세요. 왜냐면 밑에 부분 너무 많이 자르면 너무 얇아져요. 위의 밸런스에 비해서 밑에가 너무 얇아지기 때문에 필요하시면은 각도를 들어서 자, 이 부분만 잘라주셔야 돼요. 위에 무게가 있는 부분, 그리고 밑에 쪽은 건들지 마시고, 아예 잡지를 마세요. 페이스 잡을 때 아예 잡지 마시고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주셔도 됩니다. 자, 그대로 잘라주고, 그 다음에 밑에서 한 90% 정도의 밸런스는 이미 맞춰놔야 돼요. 안 맞춰놓게 되면 위에 할 때 또 다시 위에 머리를 다시 들어서 또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 맞춰서 기본적으로 잘라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더워요? 괜찮아요? 에어컨 켜고 합시다. 자, 그래서 위에 부분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제 윗부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전에 잘랐던 거랑 한번 보셔요. 자, 그렇게 해서 차이가 지금 여기 있고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여기 있고, 그다음 이 부분 이렇게 길어요. 그러시면은 이거보다 살짝 길게 자른다고 했잖아요. 스퀘어 자르면 아마 뚜껑이 조금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퍼스트 가이드라인은 항상 하셔야 될 게, 자, 기장이 어디인지를 항상 체크하시고, 얘에 비해서 5cm 정도, 3에서 5cm 정도 길게 자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너무 길면 이렇게 뚝 잘라내버리세요. 네, 자르기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기장을 내가 3 내지 5cm 쪽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자, 그대로 디패럴 포인트 커트. 근데 끝에 부분이 기장 밸런스가 나오게끔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위를 항상 보셔야 돼요. 보면 길어요. 길어서 거의 덮어지고 끝에 부분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길이의 차이를, 지금 한 8cm 정도 되거든요. 이걸 좀 줄여볼게요. 네, 그래서 좀 더 아웃레이도 좀 더 주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할 건지는 그대로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살짝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대로 들어가셔서 지금 한 7cm 정도 돼 있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이거를 살짝 더 들어서 자르면 훨씬 더 편해요. 근데 살짝 아웃레이어 느낌으로, 밑에 느낌하고 거의 비슷한 아웃레이어 느낌으로 자를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잘랐어요. 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만큼의 층이 났어요. 이거 끝에하고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워처를 좀 더 줄일게요. 자, 위에 뚜껑머리를 약간 더 아웃레이어. 자, 보시게 되면 뚜껑이 너무 많이 지게 되면 기장을 자르려 하지 마시고, 이 위쪽 부분에 뚜껑머리를 레이어를, 아웃레이어를 조금 더 심하게 주세요. 자, 기존에 이렇게 이 정도에 가까우셨다면 조금 더 아웃레이어 이만큼 정도 주시면 돼요. 각도를 들어서 이렇게 자르는 거라, 각도를 내려서 손가락을 틀어서 자르는 거랑 뭐였어요? 틀리다고 그래서 똑같다고 그랬어요?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서, 자, 첫 번째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보시고, 지금 딱 좋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밸런스가 지금 최종적인 기장이 있고, 실제로 층이 여기서 형성이 되거든요. 이게 실제 한 25cm 정도 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맞춰서 계속 언더 베이스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대로 언더 베이스로 해서 한 5cm씩 잡으시고, 자, 각도를 들어서 자르는 거랑, 자, 낮춰서 자르는 거에서, 그 다음에 들어서 자르는 거 똑같다고 그랬어요. 각도 들어서, 그냥 가이드라인 보시고요. 보이죠? 가이드 보시고, 잘라주시면 돼요. 자르기 편한 위치에서 각도를 드시면 돼요. 결국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90도로 당겨서 이렇게 자르는 거랑, 각도를 들어서 자르는 거랑 결국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각도를 들어서 자르게 되면 내가 잡는 손가락과 자르는 패널의 위치가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르기가 좀 편해요. 자, 그대로 똑같이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잘라주시고, 자, 그대로 잘라주시고, 자, 사이드 부분은 살짝 뒤로 당겨서 자를게요. 살짝 무겁게 자르기로 했기 때문에, 자, 보시게 되면 한쪽 맞추게 되면 위에가 살짝 무거워야 정상입니다. 네, 무거워야 정상이고요. 반대편 쪽까지 계속해서 잘라 들어갈게요. 뭐 패널을 많이 잡아서 가기 때문에 굳이 뭐 동영상 끊고 이러지 않을게요. 자른 걸 전체를 다 보시라고, 네,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들어가고, 자, 들어가고, 자, 끝에만 이렇게 많이 잡지 말라고 그랬어요. 살짝 여유 있게 잡고 한 5cm 정도 잡고 그 느낌을 맞추라고 그랬죠. 길면 어떻게 해서 먼저 자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잡아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크로스 체크 마찬가지로 크로스 체크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각도를 들어서, 자, 125도 각도로 해서, 자, 이 상태로 들어서, 네, 크로스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디패럴 포인트 커트로 해서 잡아주시고, 마찬가지로 달아서, 네, 잡아서 한꺼번에 잡으면 돼요. 자, 안 잘린 부분 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 체크를 해서 디패럴 포인트 커트 자르면 됩니다. 살롱에서 섹션 섹션 바이 섹션으로 해서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현실성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자르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마지막 안 잘랐던 거 보통 이제 이어 포인트에서 맞춰 자른다고 그랬어요. 자, 기 있는 부분에 고정시켜서 자를게요. 자, 그대로 자르고, 자, 크로스 체크 마찬가지로, 자, 그대로, 예, 125도 각도로 그대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 잘린 부분하고 느낌을 맞추라고 그랬어요. 기장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엔드라인에 느낌을 맞춰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항상 느낌을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양쪽 크로스 체크 하셔야 돼요. 양쪽 크로스 체크. 네, 양쪽 크로스 체크 들어갈게요. 자, 양쪽 크로스 체크를 그대로, 이제 양쪽 끝에, 여기 보면 산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산 모양이 나오죠? 자, 이 부분을 조금 깬다는 느낌으로 가야지 뚜껑머리가 없어져요. 자, 그대로 산 모양 이렇게 났네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산 모양이 이렇게 났어요.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네, 이런 모양이 나는데 거기 부분 살짝 깨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가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럼 코너가 제거되면서 뚜껑 형성되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고, 지금 숱이 굉장히 위쪽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해서 자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앞쪽에 밑에 밸런스하고 위에 밸런스의 텍스처라이징에 무게를 잘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밸런스 커트를 잘하는 게 롱레이에서는 굉장히 잘 자르는 거거든요. 위에는 지금 숱이 하나도 안 쳤고 밑에는 이미 숱을 쳤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서 그대로 뿌리 부분을 공략하는 게 처음에 좋아요. 왜 그러면 무브먼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뿌리 부분을 자르는 거거든요. 자, 뿌리 부분 3분의 1만 잘라서 미끄러지는 테크닉으로 자르게 되면 여기 부분에 쉽게 볼륨도 잘 살고요. 드라이했을 때 느낌이 굉장히 이렇게 소프트하게 잘 빠져요. 튀어나온 것도 없고 머리카락이. 그래서 항상 모발의 전체적인 무브먼트를 잘 하기 위해서는 항상 뿌리 부분의 3분의 1 되는 파트를 공략을 한다는 느낌으로 해서 자르게 되면, 우리가 숲에 나무가 꽉 차 있게 되면 태풍이 불어도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걸 벌목으로 해내면 뿌리까지 해서 듬성듬성하게 간격을 유지하게 되면 바람이 불면 잘 움직이잖아요.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뿌리 부분을 공략하는 거는 이제 그 3분의 1을 공략하는 거, 그것 때문에 무브먼트. 그 다음에 모발 끝을 자르는 경우는 삭김성 스타일을 완성했을 때 끝부분의 삭김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의 뿌리 부분의 3분의 1을 자르는 거는 모발의 무브먼트, 그 다음에 볼륨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롱레에서는 길이가 길다 보니까 무브먼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브먼트를 잘 체크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똑같이 들어가서 지금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 보셔야 돼요. 꼭 밸런스를 맞는 거 안 맞는 거 흔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끝부분의 텍스처 라인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C자로 들어갈게요. 자, 패널 딱 찾아가지고 사선, 자, C자로 가를 닫아주는 거예요.
C자로. 자, 이렇게 사선 들어가서, 자,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할게요. 사선 들어가서, 사선, 그 다음에 90도, 자, C자 가위를 닫아주면서 움직여주는 거. 손가락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주면 머리카락이 잘리겠죠? 그래서 C자에서 모발의 정리감이 좋게 하기 위해서 C자로 잡아주는 거고, 각도는 아까 125도 각도 들었던 거랑 동일하게 들어가시면 돼요. 동일하게 들어가시면 되고, 자, 끝부분에 정리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C자로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대로 들어가서, 들어가고, 하나하나 일부러 이제 꼭 이 테크닉이 이 머리에 필요하지 않는데 하나하나 작업을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스타일 보면서 하나하나 테크닉을 익히시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때마다 약간씩 좀 다른 느낌으로 해서 텍스처라는 걸 좀 같이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 부분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벌써 텍스처 라이닝을 하기 때문에 좀 이 부분 훨씬 더 밸런스가 많은데 아직도 조금의 움직임이 좀 둔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더 보고 자르시고, 이걸 제가 이렇게 모발이 움직이는 거를 손으로 털어보고 보이는 거를 비주얼 체크라고 그랬어요. 비주얼의 체크로 해서 모발의 율동감을 내가 시각상으로 체크를 하고, 모발이 흔들어서 움직여서 다시 제자리를 올 때 이동하는 속도를 보고, 무게가 조금 더 숱이 덜 쳐졌으면 훨씬 더 늦게 좀 오거든요. 그리고 가볍지가 않고 뭉툭하게 떨어져요. 근데 숱이 정확하게 쳐지게 되면 움직임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훨씬 무브먼트 부드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속도를 보고, 숱을 더 쳐야 되겠다, 덜 쳐야 되겠다, 이거를 내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뭐 가장 간단할 수도 있어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커트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주얼 체크를 되게 잘해요. 보시고, 무브먼트를 보시고, 밸런스가 좋나 안 맞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밸런스가 또 위에가 너무 무게 되면 약간 허식한 느낌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밸런스를 꼭 보고 잘라주시고, 처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밸런스 자를 때 이 아랫부분을 너무 얇게 자르면 윗부분을 그만큼 또 가볍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얇게 자른지를 항상 고려해야 되는데, 아까 보여준 사진이 밑에 부분이 약간 더 얇게 떨어져서 제가 일부러 좀 더 가볍게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밸런스만 좀 맞춰주시고, 지금은 위쪽 인테리어 부분과 엑스티리어 부분, 인사이드 부분과 엑스티리어 부분에 섞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경계 라인에도 마찬가지로 뿌리 부분에 3분의 1 정도를 좀 텍스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섞임성을 좋게 하게 했다는 의도겠죠. 네, 들어가고, 아까는 분리해서 갔는데 지금은 그 경계 라인에 무브먼트를 줘서 지금 무게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대로 들어가고, 자, 지금은 이제 경계 라인, 인테리어와 엑스테리어, 템플 투 템플 라인,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피부 포인트 크레스트라고 표현을 하죠. 그 라인에 무브먼트 줘서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밸런스 굉장히 뭐 괜찮아요. 밸런스도 좋고, 조금 더 섞임성 더 줄기 위해서 중간 경계 라인, 크레스트 라인에 질감 처리를 조금 더 할게요. 밑에 부분 이미 가볍기 때문에 굳이 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치고 있는데도 아직도 숱이 많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원하시는 스타일은 좀 많이 가벼운 스타일이어서 이제 그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보고 이렇게 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고 이렇게, 자, 보고 텍스처를, 움직임을 보고 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한번 자르고, 그 다음에 크레스트 라인, 인테리어와 엑스테리어 부분, 위쪽 뚜껑머리와 밑에 기장이 되는 부분을 가운데 경계 라인을 텍스처 라이징을 줘야 된다는 거 꼭 그거 명심하시고 한 번씩 꼭 줘야 돼요. 그래야 섞임성이 좋아져요. 위에가 밸런스가 따로 놀지 않고. 디스커넥션 잘라졌지만은 밸런스가 따로 논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 이제 앞머리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제 앞머리 한번 잘라볼게요.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이쪽 상태에서 지금 앞에가 이미 머리가 존재하고 있고, 이 베이스 프레임을 따로 할 건지 한번 결정을 해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밸런스가 어쩐지. 따로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르게 되면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옆 라인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는 이만큼 짧은데 여기서부터 연결해서 자르게 되면 여기가 층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약간 옛날 스타일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지금 이 앞머리와 별도로 앞쪽에 라인을 페이스 쪽에 따로 자르고 이쪽 부분은 이 아래쪽 이쪽 부분에만 층을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앞머리 디자인하고 밑에 머리하고 최소한 5cm의 이 갭이 발생해야 돼요. 이 갭보다 짧게 되면 커트가 연결 안 됐다는 느낌으로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5cm 이상의 갭을 주시고 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 고려하셔갖고 자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잘라볼게요. 자, 앞에는 이제 좀 더 길게 이미 나중에 다시 자를 거니까 보시고, 자, 앞쪽 부분 그대로 내려와서 이 앞쪽하고 5cm 정도 갭 차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쪽은 무시하시고 앞쪽을 포워드로 잡아 당기세요. 그래서 자, 이쪽 부분에서 거의 스퀘어 라인에 자, 이렇게 가깝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렇게 자르시고 너무 또 짧게 자르지 마시고요. 자, 스퀘어 라인에 가깝게 자르시고, 네, 스퀘어 라인에 가깝게 자르신다는 게, 자, 이렇게 패널을 들어서 자, 이렇게 스퀘어 라인에 가깝게 이렇게 자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고 D패널 조금 더 길게 하시고 싶으면 하는데 기장이 세미롱 기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고려해서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르시고 지금 벌써 한쪽이 됐어요. 자, 그대로 지금 됐고, 자, 체크 부분 할 거 하고, 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부분도 마찬가지로 들어갈게요. 반대 부분도. 자, 동일하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고요. 제가 지금 동영상을 계속 촬영해서 올리는데, 이 올리는 텀이 굉장히 짧을 거예요. 그래서 일 끝나고 또 촬영해서 모델 섭외해서 또 자르고 내렸는데 뭐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뭐 구독과 좋아요는 안 해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강의 올리고 이런 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 또 기본 미용실에서 영업은 또 일도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또 시간을 내서 자르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거 좀 재밌게 좀 보시고 좀 유익한 강의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다는 거 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옆 사이드까지 잘랐어요. 벌써 이제 잘랐고, 예, 잘랐고 보시게 되면 여기 A라인이 살짝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쪽은 별도로 해서 제가 자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앞쪽 부분 따로 자르는 거 보통 이게 페이스 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사이드백이나 많이 하는데, 앞쪽에 이렇게 백이 존재하게 되면 이 기본 센터에서 한 2cm 정도에서 이 페이스 라인 맞춰서 보시게 되면 라인을 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맞춰서, 네, 양을 비슷하게 맞춰주면 좋고, 지금 여기가 양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럼 위에 부분을 살짝 더 내려서 밸런스의 양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고렛날 있는 부분까지 맞춰서 해주고, 떨어뜨려서 이렇게 머리가 뭉치지 않아야 돼요. 보시게 되면 여기 좀 뭉치잖아요.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머리가 뭉치잖아요. 이렇게 뭉치지 않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세로 라인에 맞춰서 그대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 베이스 라인을 감싸는 머리의 양 자체가 여기는 조금 더 무거워도 되거든요. 이 프론트는 조금 더 무거운데 여기 관자놀이 부분이 너무 얇으면 머리가 좀 안 예뻐요. 그래서 꼭 저 같은 경우는 이 밸런스를 맞춰서 양을 내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좀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네, 그래서 빗질 했을 때 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균일하게 떨어지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야지 머리가 커트선이 굉장히 이쁘게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똑같이, 네, 보여줄게요. 네,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했던 거 맞춰서, 네, 똑같이 이쪽도 반대편도 맞추고, 그 다음에 베이스 라인 쪽으로 감싸는 머리가 항상 균일하게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머리가 이쁘게 잘리거든요. 네, 여기가 좀 덜 잘리고 그러면 여기가 밥 먹은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머리카락을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보시고, 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빗질해서 보시고, 밸런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쪽이 조금 덜 떨어졌네요. 그러면은 조금 더 밸런스를 베이스를만 맞춰서 꼭 그 앞에 머리 자르는 양만큼 맞춰야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보시고 베이스 라인 따라서 이 양을 조절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 여기 잡았을 때 보통 턱선 정도에서 자르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뚝 자르지 마세요. 보통 이렇게 선생님들 보고 뚝 자르거든요. 이러면은 이 커트 라인 블렌딩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잡고 슬라이드 커트로 잘라주세요. 네. 부족하면 디테일을 포인트 커트로 맞추시고, 그 다음에 베이스 라인 쪽에 자르실 때 그대로 앞쪽 포워드로 해서 거의 스퀘어에 맞춰서 자르시면 돼요. 자, 이러면 끝났어요. 벌써 커트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뭉쳐 있잖아요. 앞에. 왜? 여기가 제일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대로 들어가서 슬라이드 커트로 잘라주시면 돼요. 슬라이드 커트로 해서 계속 밸런스를 보면서 조금씩 무거운 부분만 들어가서 좀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보시게 되면 여기 부분이 가벼워지면서 옆 사이드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얼굴을 감싸는 그런 느낌으로 양이 균형이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들어가서 이게 부족하면 구렛나루만 살짝, 구렛나루가 없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살짝 더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쪽 기장을 잘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스퀘어 라인으로 해서 잘라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스퀘어 라인으로 해서 이제 앞쪽에서 자르면 좋은데 안 보이실까봐 일부러 하는데 앞쪽에서 한번 잘라볼게요. 자, 그대로 앞쪽에 자르시면 좋아요. 그래서 90도로 들어서 스퀘어 라인에서 양쪽 밸런스 맞춰서 자르시면 돼요. 여기 맞추시고 자르고, 그 다음에 그대로 들어서 일자로 맞춘다는 느낌으로 해서 그대로 잘라서 주시고, 그 다음에 브레인을 한번 길이 한번 체크해 주시고, 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잘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질감처를 통해서 네, 슬라이드 커트로 해서 네, 무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무게가 뭉쳐있는지 머리가 뭉쳐있는지 아닌지 보고 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고려를 해서 보시고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얼굴 페이스 따라서 이렇게 머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얼굴이 굉장히 적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 더 해주셔야 될 게, 왜 잘랐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블렌딩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뒤쪽하고 연결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패널을 들어서 이 패널을 들어서 앞쪽으로 좀 모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모양이 나올 거예요. 앞에 모양은 지금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위쪽 부분 길어지는데 이 부분을 앞이 짧고 뒤로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해서 한 번만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 코너가 제거되면서 훨씬 더 접근성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하게 되면 이제 머리가 이제 마무리된 거고, 부분 뭉쳐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자르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링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스타일이 완성됐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밑에 부분 얇게 조금 앞쪽 방을 이렇게 됐고, 앞쪽 부분은 지금 뒤쪽 부분은 이런 형태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밸런스도 있으면서 밑에가 좀 가벼운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사이드백 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패널을 그대로 잡으셔서 손님들한테 보여주실 때는 항상 페이스 라인 따라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빼서 항상 손님들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이드 부분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걸 꼭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자르지 않게 되면 여기가 비어요. 그래서 아까 신중하게 내려서 잘랐던 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밸런스가 굉장히 좋게끔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고, 그래서 양쪽으로 보여주시고, 손님들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앞머리 부분이 옆으로 들어가서 이제 숨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쪽, 지금 짧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지금 많이 뻗치는데 드라이 할 때 인으로 해도 되고 아웃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드라이는 어떻게 방식으로 할 건지 결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됐고요. 이제 전체적인 오늘의 그 포인트들은 이제 방향성 제시하는 거, C커브 추월 이렇게 어떤 거 이거 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밸런스를 봐서 무게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여기 부분부터 여기까지 밑에가 너무 가볍지 않게끔, 그래서 밸런스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가면 갈수록 서서히 무거워지게끔, 가벼워지게끔 좀 잘랐어요. 그 부분 고려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애프터 비주얼로 찍어서 같이 올려드릴게요. 자, 수업 긴 시간 동안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 디자인도 미용과에도 좀 많이 관심 갖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정입니다. 오늘은 이 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머리. 자, 살짝의 레이어드가 있는 건데, 지금 이 머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안쪽으로 이게 포물선이 보시게 되면, 뒤쪽에 포물선이 이렇게 들잖아요. 네, 이거를 위한 걸 해볼 거예요. 네, 전체적인 블록 같은 경우는 투블록 섹션을 나눠서 관자놀이 해서 이렇게 하고요. 이 밑에 같은 경우는 레이어드 커트를 칠 거예요. 하이 레이어. 그 다음에 위에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위치하는데, 이 부분에 곡선을 주기 위해서 언더에다 그라나를 낼 건데, 일단 한번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작업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장을 자를 건데요. 어깨에 닿지 않는 정도의 기장을 잘라달라고 모델께서 요청하셔서 어깨에 닿지 않는 기장으로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첫 번째 가이드라인, 오늘 블럭을 3개를 타겠습니다. 첫 번째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베이스라인 자를 때 고기를 살짝 치고달라고 하시고 자르시게 되면 안쪽이 짧고 겉부분이 길어지는 마이너스 그레듀에이션 선 상태가 형성이 돼요. 우리 원랭스라고 그러면 모발이 중력위에 떨어진 상태에서 동일한 기장으로 자르는 걸 원랭스라고 하잖아요. 고기를 숙인 상태에 자르게 되면 이 겉단이 살짝 더 길어져요. 지금 원랭스가 아니고 살짝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플러스 그레디에이션, 이제 원랭스, 마이너스 그레디에이션 표현을 써요. 보통 이제 비달사순이나 그런 데서 많이 자르는 형태죠. 그래서 가위를 잡고 지금 손으로 잡고 잘라도 됩니다. 살롱에서 이제 빗과 가위만 이용해서 자르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빗과 손가락을 이용해서 자르시고 같이 자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장 체크 받으시고 손가락을 위해서 자르게 되면 겉단이 살짝 길어지는 게 고기의 숙인 만큼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손가락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라데이션이 거의 감소가 되거든요. 기장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기장을 잘라 놓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베이스 라인을 잘랐는데 고객님께서 조금 더 짧게 잘라라 해서 한 번 더 잘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은 아까 그림 보게 되면 선이 이렇게 백쪽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이제 그걸 위해서 이 부분부터 레이어를 줄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를 주시는데 그대로 180도로 드시면 돼요. 180도로 들어서 디패럴 포인트 커트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서, 자, 앞쪽 부분이 살짝 길어지게 자를 거기 때문에 백 부분에 스퀘어 느낌을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 똑같이 디패럴 포인트 커트로 자르시면 훨씬 더 블렌딩이 좋은데, 이거가 이제 디포인트 커트로 자르기 힘드신 분들은 잡아서 블론트 커트로 자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블론트 커트로 자르게 되면 자국이 많이 생깁니다. 그 부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디패럴 포인트 커트로 잘라서 기장과 라인을 동시에 추구해야지만이 따로 수술 칠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바짝 100 이쪽으로 바짝 위에 들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들어서, 네. 들어서 전체적인 기장의 느낌만 들어서 비슷하게 나와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좀 안 잘라진 부분, 항상 얘기했죠. 머리를 살롱 워크 같은 경우는 기장을 정확하게 블런트 커트로 잘라서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느낌만 오케이 하면 오케이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레이어드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나 있는지. 자, 보시게 되면 원랭스 라인이고, 자, 여기가 지금 원랭스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레이어드, 아웃 레이어 라인. 그래서 이만큼의 모량이 감소가 돼서 나중에 안쪽으로 타고 들어갈 여유분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잘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따 올라갈게요. 자, 이제 세컨 라인 자를 겁니다. 이제 골든 포인트에서 백, 골든, 미디움 포인트 정도에서 수평으로 관자놀이로 넘어가는 선을 탔어요. 뭐, 선 자체를 이제 깔끔하게 타셔도 더 좋은데, 이제 뒤쪽 후두부가 조금 죽으신 분이면 약간 낮게 타셔도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 살짝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살짝 내려서 타도 상관없습니다. 좀 죽으신 분이면 뒤통수가 약간 U자형에 가깝게 이렇게 베이스 전체적인 파팅을 이렇게 나누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볼륨선이 중요하게 되면 이 라인 기점으로 잡으셔서 작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내릴게요. 자, 이제 기장 자를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고, 자, 물론 이제 최소한의
정도로 뿌려주시면 좋고요.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 선이 커트선이 많이 안 보이거든요. 최소한으로 뿌리시고, 마찬가지로 고개 숙이고, 자 그대로 자 들어가서 기존에 잘랐던 가이드라인 보시고, 보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 자르시면 됩니다. 자, 백 부분은 거의 이 스퀘어를 약간 이 센터 포이드 섹션에서 수직인 선 상태로 잡고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대로 들어가 자르고, 그러면 이제 약간 사이드가 느낌이 짧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대로 들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돌려야죠. 그대로 들어가서 하실 때, 자,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은데, 지금 귀 있는 부분에서는 항상 뒤쪽으로 첫 단을 자를 때 귀 뒤로 넘겨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가 짧아지는 걸 방지시킬 수 있어요.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서 이제 정상적으로 잘라주시게 되면 옆 사이드가 좀 짧아지시는 걸 많이 방지할 수가 있어요. 사진 상태에서는 옆모습이 거의 이쪽으로 넘겼을 때 이제 거의 앞쪽이 살짝 짧아진 느낌이기 때문에 거의 일자로 잘라주면 돼요. 그런 느낌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앞쪽을 살짝 A라인보다는 일자 라인으로 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도 똑같이 그대로 들어가서, 자, 기존의 가이드라인 보이죠? 이렇게 제껴서 보여야 돼요. 자, 손가락을 이용해서 자르시고, 자, 그대로 네이프 사이드까지, 포인트까지 그대로 들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귀 뒤로 살짝 넘겨서 사이드의 기장을 짧아지는 걸 확보하라고 했어요. 살짝 넘기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르세요. 자르고 난 다음에 그대로 내려서 하시는데, 여기 기장을 조금 더 안쪽에 튀어나오게 방지하고 싶으면은 거기를 살짝 이렇게 들어달라고 해서 자르시게 되면 이 옆쪽의 선 상태가 또 마이너스 그레이션 형성이 돼요. 그래서 머리 기장이 겉부분이 살짝 더 길어지기 때문에 손가락을 위해서 리프팅데 각도가 들어진 거를 고개를 숙임으로 인해서 그만큼 커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살짝 15도 정도 각도, 예를 들어서 5도 정도 각도가 들었다 그러면 그만큼 5도 정도 숙여버리게 되면 이게 거의 같은 각도로 유지되고, 조금 더 많이 고기를 숙여서 손가락을 잡고 자르게 되면 겉부분이 살짝 길어지는 마이너스 그레이션의 형태로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밸런스 맞고 축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위쪽 처리하는 거 했는데, 아까 올려서 잡았던 거 다시 내렸거든요. 내려잡고 지금 이 고기에 맞춰서 좀 하고, 지금 전체적인 이제 형상의 레이어드를 주게 되면 이 안쪽이 이렇게 플랫한 느낌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드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해요. 사이드 같은 경우는 플랫하게 해야지 여기 사이드 축두부가 튀어나오지 않아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백쪽 같은 경우는 레이어드를 주고 안쪽에 또 그라데이션 패턴을 한번 주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렇게 되면 볼륨의 위치를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사이드부터 잘라 볼게요. 자, 위쪽으로 들어서 그대로, 네, 마찬가지로 최대한 듭니다. 네, 최대한 들어서, 자, 거의 일자로 맞추다시피 해서, 자, 이 상태에서 들어가서 디패러를 포인트 끝으로 자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자, 이쪽 방향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느낌이네요. 네, 이런 느낌으로 해서 다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주시면 되고, 최대한으로 들어서 자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기장은 옆에는 거의 안 잘려요. 보시게 되면 거의 잘리지 않습니다. 얇아지기만 해요. 그래서 이 사이드 부분의 축두부를 평평하게 만드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주시고, 자, 그대로 똑같습니다. 네,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주시고, 이제 여기까지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 뒤쪽에 부분 기술 하나, 좀 다른 기술 하나 들어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이어드를 좀 주기 때문에 평평해지는 원리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다른 기술 하나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옆에까지 같은 기장으로 자를 거예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똑같이 자르고, 지금 살롱에서보다도 사실은 살롱에서 이 정도 속도로 보통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섹션도 뭐 많이 크게 저기 하지 않고, 뭐 굵게 이렇게 잡아서 자르고, 그 다음에 커트 느낌 선도, 네, 느낌만 맞추듯이 많이 잘라요. 들어가시고, 네, 그대로, 네, 느낌만 맞추듯이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뭐 좀 안 잘린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체크해서 한 2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디패럴로 포인트 코트를 자르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대로 들어가서 자르시고, 탑 쪽의 스퀘어에
같은 방향도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이걸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제 뒤쪽 부분 이쪽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앞쪽이 좀 짧고, 뒤쪽이 이렇게 길어지게 잘라도 되고요.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도 되고, 반대로 이렇게 잘라도 돼요. 사이드에 환자들과 좁은 사람들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쪽이 짧고. 그래서 이런 형상대로 지금 레이어드를 줘서 옆에 모량을 줄였는데, 이제 뒤쪽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네이프하고 상관없이 네이프 머리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볼륨의 위치,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평평하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게 되면 이 중간에 하나를 뭔가를 좀 해야 됩니다. 뭘 하냐면요.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레이어드를 줬기 때문에 평평한 느낌으로 되잖아요. 자, 패널을 잡고 여기다가 그라데이션을 주죠. 그라데이션. 그래서 패널을 줬고 여기 밑에는 떨어졌어요. 아까 네프단 잘랐던 거. 그래서 그라데이션으로 주시게 되면 실제로 어떻게 자르냐면 패널 자체가 여기 지금 잘렸던 거 보여드릴게요. 이 패널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했을 때 여기 끝부분에 레이어드가 형성되고 밑에서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형성돼요. 그래서 이 겹침이 이렇게 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겠나요? 여기 떨어지고 그라데이션을 여기다 만들어줍니다. 그러게 되면 여기에서 그라데이션 층이 겹쳐서 올라가고 레이어드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볼륨 H 컨트롤이 약간 더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라데이션으로만 형성하는 것보다도 같이 레이어를 하게 되면 두상 자체가 전체적인 곡선의 형상을 이루면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 언더에서 그라데이션을 한번 쳐주셔야 돼요. 그라데이션으로 자 잡아주시고, 이 들어가는 거는 어차피 백쪽 부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 포이드 기점을 해서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끌어와서 언더를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느낌 자체 비슷한 느낌으로 만드시면 되고, 섹션을 꼭 맞출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의 위치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머리가 떨어지면 이 안쪽으로 이쪽 부분이 결국 레이어드 층이 이쪽에 이만큼 형성되고 그라데이션 층이 이만큼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쪽 부분이 내려오면서 머리 자체가 안쪽으로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져요. 사진처럼. 그래서 이 부분의 컨트롤이 꼭 하나가 필요합니다. 잊지 말고 꼭 탑 쪽으로 들어서 아웃레이어 형상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목덜미 부분 잘랐던 거, 네이프 부분 잘랐던 거 말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으로 한 번 더 이 백쪽 부분만 센터 포이드를 기점으로 해서 내 가슴과 수직인 상태로 해서 그대로 잡아 당겨서 스퀘어 잡아 당겨서 언더 베이스로 언더에로 그라데이션을 주게 되면 볼륨 H가 곡선을 주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겉단 부분 자를 거예요. 인테리어 부분 그대로 들어가서 똑같아요. 고개 숙인 상태에서 자르시면 됩니다. 똑같이 자르시고 우선 기장만 원랭스 영상으로 그대로 자르시면 돼요. 어차피 원랭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르고 거의 레이어드는 조금만 들어가게 자를 거거든요. 안쪽에 이미 두상 쉐입을 고칠 수 있는 디스커넥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컨트롤 해놨기 때문에 이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자르시면 되고, 이제 겉단은 기대로 넘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거의 일자의 느낌으로 자르시면 돼요. 꼭 기장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꼭 스트레스 받으니까 너무 맞추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기장 맞추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 겉단은 이제 붉은 빗살로 해서 자르시면 훨씬 더 조금 컨트롤이 좀 좋거든요. 자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부분도 그대로 넘어가서 똑같이 기존 가이드라인 들여서 보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 뭐 포인트 커트로 잘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포인트 커트 자르게 되면 이 블렌딩 주는 시간이 좀 더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포인트 커트로 해서도 상관없기 때문에 자르셔도 되고, 블런트 커트로 자르셔도 되고, 편한 걸로 자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로 넘겼을 때 살짝 앞쪽이 짧아져야 되니까 거의 일자의 느낌으로 사이드는 잘라도록 하고요. 자, 그대로 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베이스 커트가 잘리게 되면 우리가 물 뿌렸던 거 있잖아요. 반드시 말려주시고 커트를 해야 돼요. 왜 그러면 무브먼트하고 어일도 쉐입이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모발이 젖은 상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말리고
한번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겉부분 어떻게 처리해야 돼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베이스 커트 잘랐고 이제 겉부분에 층을 낼 거예요. 층이 살짝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라데이션 층을 이렇게 잡아서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레이어드의 층을 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뭐 이 정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정면으로 위치하시고 그대로 들어서 탑 쪽에 코너만 깬다는 기분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겉부분에 레이어드가 생겨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줄여내기. 하나, 둘 섹션 그렇게 해서 타지 말고 굵게 잡아서 탑 쪽으로 끌어올려서 탑 쪽에 코너만 깬다는 기분으로 해서 수직을 유지를 해서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전체적인 느낌이 거의 느낌만 맞는 기분으로 잘라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들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레이어드를 얼마나 줄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탑 쪽이 안쪽에는 디스컨션을 줘서 잘랐고 탑 쪽 같은 경우는 탑에 코너만 많이 꼈잖아요. 그러면 이제 탑 쪽이 무거워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를 얼마나 가볍게 줄 건지를 두 가지 상황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이 질감 처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또 다시 디스커넥션을 잘라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같은 거 먼저 보여드리게 되면 자, 패널을 잡아서 지금 이미 기존의 라인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가 이렇게 겉단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밑쪽 부분을 질감 처리를 통해서 슬라이드 커트를 통해서 자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슬라이드로 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형태를 맞추고 조금 더 위에가 무거운 형태선을 가지고 스타일을 완성할 수가 있죠. 그대로 패널 그대로 들어가서 슬라이드 커트를 통해서 자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 1차적으로 이제 잘라 볼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무게 밸런스를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여기에 마찬가지, 슬라이드도 마찬가지로 뭐 레이어계도, 그라데이션 계도 다 줄 수 있어요. 패널 잡아서 그라데이션 계를 줄 거면 이런 형태로 해서 안쪽부터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대로 잘라주면 되고, 레이어계도 주고 싶으면 이런 형식으로 해서 끝에 부분도 자르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잘라주면 됩니다. 바깥으로 약간 뻗치는 느낌, 또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 자, 이렇게 했는데 머리가 충분히 가볍지가 않아요. 이 뚜껑 부분이 안 타고 느껴지시게 되면 이제 또 하나의 필살기를 써서 자르셔야 되거든요. 양쪽까지 다. 자, 우선 질감 처리를 슬라이드 커트로 할게요. 슬라이드 커트 할 때는 자, 이런 가이드가 있습니다. 디자인드에서 만든 가이드죠. 보시게 되면 한쪽 날은 이렇게 S자 모양, 한쪽 날은 이렇게 콘케이브 모양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드에 특허받은 가이드인데 이걸 사용하시게 되면 질감 처리, 그 다음에 베이스 커팅, 블런트 커트, 포인트 커트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고, 네, 하나의 가위로 멀티로 다 자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합니다. 사실 일반 드라이 커트 가위는 뿌리 가까이 자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가위를 작동하자마자 가위가 미끄러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두피 뭐 2cm, 3cm 스타트를 실질적으로 5cm 잘라요, 스타트가. 이제 그런 현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바로 자르기 때문에 거의 고수들만 사용하는 가위?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을 해서 지금 판매도 하고 저도 많이 쓰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질감 처리를 통해서 무게선을 줄이고 원랭스인데 보시게 되면 네, 전체적인 레이어드는 정말 조금 좋은데 보시게 되면 포물선 살짝만 들어도 포물선이 곡선이 그려져요. 네, 안쪽에 우리가 디스커넥션을 형성해 놨기 때문에 그러고요. 만일 여기에서 무게가 좀 더 무겁고 숱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질감 처리로도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패널 다시 드세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좀 위쪽 부분이죠, 인테리어 부분에 여기서 그라데이션 궤도를 하나만 더 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라데이션 궤도를 하나 줘주게 되면 안쪽이 실질적으로 이 그라데이션 궤도가 안속이 하나 형성이 되고 겉부분이 간단히 지켜져요. 그래서 해주게 되면 내가 질감 처리를 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모량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대신에 겉부분에 살짝의 레이어와 거의 온넥스에 가까운 형태는 그대로 지켜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굳이 사이드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패널을 해서 가시면 돼요. 잡고 이제 기존 했던 것도 그대로 떨어뜨리고 그대로인데,
지금 이 형상이 곡선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더 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사이드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백쪽 부분에서만 그대로 들고, 자, 들어오면 돼요. 자, 기존에 했던 거 들면 다 떨어져요. 언더에 있는 부분 떨어져. 여기서 이제 그라데이션만 형성을 해주면 돼요. 슬라이드 커트로 꼭 해주세요. 자, 들어가서, 자, 해주시고, 만일 내가 사이드 부분까지 필요하시다면 그대로 해주시는데, 사이드 부분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머리가 안 나잖아요. 네, 머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이드 부분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무겁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백 부분 같은 경우는 뒤쪽이 전체적인 저기 머리가 있는 부분이 이만큼이 많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지금 드라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선이 이렇게 곡선이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컨트롤하는 게 맞아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안쪽 부분에 그라데이션에 기존에 엑스테리어 부분 머리 다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스퀘어로 해서 그라데이션을 형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더 집어넣게 되면 겉단에 위치하는 모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질감 처리를 해서 모량을 줄여지는 것 플러스 알파로 해서 하나를 더 줄 수 있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가볍게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화미가 굉장히 좋다는 거 꼭 잊어버리지 말고 하시고, 뒤쪽 부분만 이렇게 센터 포인트 섹션을 스퀘어 라인으로 잡아서 자를 수도 있지만은 위에 그대로 원드 베이스로 해서 그대로 사이드까지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부분 하셔도 됩니다. 옆에 보시고 무게선이 너무 무겁다 그러면은 옆 사이드까지 같이 진행하셔도 상관없다는 거 꼭 유념하셔야 돼요. 가장 오늘 키포인트는 이 중간 부분에서 처리했던 거 있죠. 이렇게 레이어 패턴과 그라데이션 패턴, 레이어 이만큼, 그라데이션이 이만큼 형성이 됐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볼륨의 위치를 기존보다 좀 높일 수 있다는 장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의 모량을 질감 처리로만 줄 수 있지만은 질감 처리 플러스 언더에서 그라데이션 하기 위해 전체적인 곡선의 형상을 잡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 그거를 한번 포인트로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치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앞머리 자를 겁니다. 앞머리를 내달라고 고객님이 요청을 하셔서 앞머리 할 건데 너무 짧게는 안 자르고요. 이렇게까지 짧게는 안 자르고 조금 사이드뱅 느낌으로 해서 자를 거였습니다. 자, 가르마의 위치를 잘 확인하시고, 센터하면 가장 이쁜데 뭐 사이드에서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뒤쪽으로 빗질해서 밀게 되면 고객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머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하죠. 우리 자격증 시험 볼 때 이것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뒤쪽으로 붙여서 밀게 되면 원래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내추럴 가르마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고객님은 보시게 되면 삼자가 굉장히 넓어요. 네, 삼자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걸 또 커버해서 자를 수가 있어야 돼요. 전번에도 교육 시간 한번 했는데 굉장히 모델이 좀 좋은 모델이에요. 어려운 모델이기 때문에. 자, 페이스 라인 센터포에 대해서 한 1, 2cm 정도를 우선 찾아 해야 돼요. 자, 1, 2cm 찾아. 우리가 보통 이제 넓은 뱅 같은 경우는 한 2cm, 3cm 정도 갔는데 사이드 뱅 같은 경우는 1cm에서 2cm 사이에서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옆선으로 떨어뜨렸을 때 머리가 균일한 양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약간의 곡선으로 굴려서 페이스 라인을 타고 간다는 느낌으로 해서 타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여기가 구멍이 나잖아요. 너무 넓어서 앞자 라인이. 그래서 이걸 최대한 맞춰서 모량 자체를 정확하게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항상 제가 강조하거든요. 사이드뱅을 낼 때는 항상 옆에 부분 보시게 되면 모량 자체를 떨어뜨렸을 때 정확한 양이 떨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머리를 잘랐을 때 굉장히 이쁘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양이 거의 비슷해지고 모량이 살짝 많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뒤로 넘겨놔야 돼요. 그래야지 불필요하게 무게선이 또 안 생겨서, 그 무게선 생기면 또 자르느라고 없애느라고 또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의 비슷한 양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쪽까지 우선 이렇게 남기고 이제 앞에 자르는 거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앞머리를 분리해서 지금 했는데 보시게 되면 짧아졌죠. 저희가 잘못 자른 거 아니고 집에서 직접 자르셨답니다. 아무튼 뭐 머리 살려서 잘라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양이 중요하고, 보통 이 기장선은 지금 조금 더 짧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맞춰서 어차피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잘못 잘라주면. 그래서 보통 턱선이나 턱선보다 살짝 더 짧으면, 보통 이 긴 머리 같은 경우 이 턱선 정도에서 딱 맞춰서 뚝 이렇게 자르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블렌딩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고 잡고 필요하게 되면 그 부분 슬라이드 커트로 해서 이렇게 기장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뭐 이미 짧아져 있기 때문에 이 앞머리부터 갈게요. 자, 앞머리 첫 단 자를 때는 항상 중요하신 게 여기 양쪽 눈동자 사이에 이 머리만 하나를 잡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머리 하나 잡아야 돼요. 이걸 넓게 잡으면 이게 퍼져요. 그래서 꼭 이
양의 간격만 잡으시고 손님이 원하는 기장보다 한 1cm 정도 더 자르셔야 돼요. 길이가 살짝 더 길게 자르시는 게 좋거든요. 조금 더 좋게 탈게요. 약종 미간 사이 정도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 커트로 해서 자르시고, 이거를 이 지금 첫 단을 드라이 하게 되면 올라가요. 1cm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잘라주시는 게 최소한 5mm 정도는 길게 잘라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선 상태 지금 잘라졌죠? 그 선 상태를 그대로 앞쪽으로 포워드로 해서 지금 여기 최종적으로 이 사이드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구레나루에 있는 부분 살려서 잘라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서 지금 자를게요. 그대로 들어가서, 자, 여기 맞죠?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설정한 거 여기 있거든요. 그대로 들어가서 사선으로 해서 손가락이 빠지면서 자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지금 모양이 형성이 벌써 됐죠? 이전에 이제 잘못 잘랐던 부분이 지금 커팅이 자를 게 별로 없어서 블렌딩이 자동으로 됐어요. 자, 그대로 돼서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자, 기존에 잘랐던 그대로 가이드가 나오면서 지금 기장 이미 설정됐죠? 그래서 앞쪽에서 하셔도 되고 뒤쪽에서 하셔도 됩니다. 뒤쪽에서 하셔서 자, 이렇게 C자로 해서 잘라내시고, 모양을 1차적으로 잘라내시고 모양을 잡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1차 잡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앞쪽으로 오셔갖고, 자, 좌우 같은 위치에서 그대로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D 패널 포인트 코드에서 길이 밸런스를 구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사이드 구렛나루 머리도 그렇게 지금 머리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랐는데 이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여기 이제 이쪽으로 극단적으로 콘케이브가 이제 나오는 형상인데, 잘랐는데 여기 끝에 뭉텅하게 잘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내가 들어가는 각도, 시술 각도가 이제 너무 낮다든지, 조금 이제 너무 이제 30도 막 이렇게 45도에 가깝다든지 60도 정도 해줘야 되는데, 그래갖고 자국이 많이 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대로 125도 각도 들이세요. 자, 이렇게 드시고 위에서 한번 한 1, 2cm 정도 깊게 디패럴 포인트 커트를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이게 블렌딩이 깨져요. 끝에 자국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 들고 한 번 더 들고 2번 정도 깨면 웬만한 블런트 커트를 잘라도 웬만히 끝부분이 소프트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처치 방법은 그대로 들어서 끝부분 대신 이렇게 이쪽에서 콘케이브였잖아요. 마찬가지로 들게 되면 반대로 V자 형태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잘못 빗질하게 되면 선이 제대로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려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시고 하시게 되면 이 끝부분에 뭉텅했던 부분들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주셔야 될 게, 꼭 이런 앞머리를 자르게 되면 이 뒤쪽 선하고 한 번은 또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탑 센터 포인트를 해서 센터 포이드 섹션을 해서 그대로 한번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잘랐던 부분 기장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블렌딩 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탑 쪽 코너 부분을 앞쪽 부분이 살짝 짧게 이렇게 한꺼번에 뭉탱이로 잡으세요. 이렇게 탑 쪽을. 그 다음에 이쪽 부분 보시게 되면 이 앞쪽 부분이 왼쪽 부분이 살짝 더 짧고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해서 한번 쳤잖아요. 그 다음에 베이스 커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하시고 여기를 블렌딩을 쳐서 깨버리면 앞선이 뒤쪽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선 자체가 겉단은 이렇게 뒤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스타일링 하실 때 훨씬 더 이쁘거든요. 그러면은 겉대층은 이렇게 뒤로 가고 선 자체는 기본적으로 호리존탈을 유지하고 이 겉단만 뒤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 선 상태에서 스타일링하고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앞쪽 백 내는 거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고 좀 설명드리고 한번 보여드리고 할게요. 자, 이제 기본 드라이를 했고요. 하나가 더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볼륨 위치를 올릴 수 있고, 보시게 되면 곡선이 지잖아요. 그런 커트를 해놨기 때문에 이 곡선들이 손으로만 만져도 지거든요. 그 다음에 옆선 보게 되면, 자, 그대로 길이로 이렇게 넘겨주시게 되면, 아까 일자로 자르면 자동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보시게 되면 사진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보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그대로 떨어지면 일자에 가까운데, 이 귀 뒤쪽으로 살짝 이렇게 넘겨주시게 되면 앞쪽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 뒤쪽 볼륨에 되면 이렇게 볼륨 컨셉이 가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겉단은
단발머리입니다. 또 보시게 되면 여기 조금만 숙여볼게요. 네, 이렇게 단발머리인데 해주셔야 게 뭐냐면 이렇게 단발로 잘랐는데 이게 좀 안 맞는 거 있거든요. 아무리 정확하게 잘라도 안 맞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하고 나서서 분명 없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자 이렇게 잘랐는데 이걸 리파인이라고 해요. 리파인. 전문용어로 리파인이라고 하는데 비달사선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리파인. 이게 이제 개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몰라도 되는데 뭐 리파인이라고 그러게 되면 이렇게 모양을 아웃라인의 모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형성해서 잘라주는데 이런 머리 같은 경우 단발머리이기 때문에 보시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그래서 거기를 살짝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그레이션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밑에 부분이 정확하게 절제하려는 부분들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그대로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미 안쪽에 사이드백을 잘라놨기 때문에 기드로만 이렇게 넘기시면 보시게 되면 단발머리가 그대로 유지되지만은 앞쪽에 이렇게 자동으로 짧아져요. 동영상하고 동일하게 인위로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잘라서 모양이 그렇게 나온 게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떨어뜨리고 이 안쪽 부분, 뒤 안쪽 부분 뒤로만 이렇게 넘기시고 여기로 내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고 이 앞쪽에 들어가고 뒤로 이렇게 넘기셔도 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죠.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일자로 자르면 길이를 넘기면 이렇게 앞쪽이 짧아져요. 자동으로 짧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명심하세요. 일자로 자르면 앞쪽이 짧아지고 그래서 이 짧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쪽 한 1cm 정도 길게 자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죠. 예. 이제 리파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전문 용어도 알고 계셔야죠. 사실 전문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프리미터 라인을 정리하는 보다도 한 번 더 체크해서 네, 정확하게 잘라주는 거를 이제 리파인이라고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애프터룩 자르고 리파인 했고 아웃라인 잘랐고 전체적인 밸런스에 맞춰 사진 한번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이거 시청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뵈고 디자인도 미용까지도 많은 관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